이어지는 대학 서문입니다. 하은주 새 왕조가 융성해짐에 따라 그 법이 점차 갖추어진 다음에 천자의 수도인 왕궁과 제후의 도부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두지 않음이 없었다. 사람이 태어나 8살이 되거든 왕이나 제후 이하로 서인의 자제들까지 모두 소학에 보내 물 뿌리고 빚이라며 호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도를 가르쳤고 예절, 음악, 활쏘기, 말몰기, 글쓰기, 셈하기 등의 글을 가르쳤다. 15살이 되거든 천자의 맏아들과 여더아들 그리고 공경, 대부, 원사의 적장자 및 모든 백성 가운데 준수한 자들까지 모두 태학에 보내 도리를 탐구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하며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법도를 가르친다. 이는 또한 학교의 가르침에 크고 작은 절차가 나누어진 까닭이다. 우리는 주자가 지은 대학장구 서문을 통해 당시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행정 등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자문이나 동문선습 등 한자를 익히는 초급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읽는 책은 소학이었습니다. 따라서 소학은 처음 단계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공부를 뜻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차원적인 사상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소학을 뜻하는 대표적인 말은 물 뿌리고 청소한다는 쇠소와 인사하고 호응한다는 응대를 합친 쇠소응대입니다. 자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법과 그 절차를 익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6가지 기계인 유계를 익혔습니다. 예절, 음악, 활쏘기, 말몰기, 글쓰기, 셈하기 등 6가지 기계인 유계는 예절과 음악을 통한 심성의 수련, 활쏘기와 말몰기 등 몸으로 익히는 체력 단련, 글쓰기와 셈하기로 대표되는 재능의 습득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리 보면 예절과 음악이 덕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면 글쓰기, 셈하기 등은 지능 개발의 과정이고 활쏘기와 말몰기는 체력 단련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덕체의 조화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지 않듯이 모두가 일상생활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나 타인들과의 소통 부재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학에서 제시된 일상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손 모아 인사하는 공수법을 모른다고 예절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어렸을 때라면 그때의 눈높이에 맞춰 몸가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옛날 교육제도에서 소학의 입학 연령이 8살이란 점을 감안하면 마음보다는 올바른 몸가짐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체험 교육 수준에만 머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5살 즈음에 입학하는 태학에서는 그 공부의 규모와 내용이 커집니다. 태학의 입학 조건은 소학 교육을 마친 15살이 기준이며 그 자격 요건은 황태자를 포함한 여러 왕자들, 고위 관리들의 맏아들, 그리고 매우 총명한 백성들의 자제들입니다. 입학 자격 조건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대중화 교육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과거 신분제의 제약이란 점을 넘어 미래의 지도자가 될 국가적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하려는 측면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자는 태학에서 실시하는 공부란 도리를 탐구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궁리 정신과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법도인 수기치인이라 규정합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그와 마주하는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세우려는 것입니다.
객관적 지식을 이해하려는 것은 나의 본래 모습을 직시하려는 것입니다. 참다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 맺음을 위한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 기초한 타인 배려는 공동체를 향한 열린 마음이기도 합니다. 굳이 논어 첫머리에서 제시된 배우고 때로 익힌다는 학위 시습지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유교 문화권에서 배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식인들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자각하고 오륜의 윤리 덕목을 실천하는 것을 배움의 으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어지는 주자의 말처럼 일상에서의 윤리적 삶이었습니다. 이하는 그러한 교육의 결과가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사회로 가는 길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이 이처럼 넓고 가르치는 방법이 이처럼 차례와 절목에 상세하다. 그렇지만 그 가르치는 목적은 모두 군조가 몸소 행하고 마음에서 얻은 결과에 근본하고 백성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떳떳한 윤리를 벗어나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배우지 않음이 없었고 배웠던 자들은 각자의 본성에 고유한 바와 직분에 당연한 바를 알아서 각각 그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옛날 융성할 때 정치가 위에서 높아지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워서 후세에 능히 따를 수 있는 바가 아닌 이유였다. 주나라의 쇠약함에 이르러 어질고 성스러운 군주가 나오지 않고 학교의 정책이 닦이지 않아서 교화가 침체되고 풍속이 퇴폐하니 이때는 공자 같은 성인이 계시더라도 임금과 스승의 지위를 얻어 정치와 가르침을 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홀로 선왕의 법을 취하여 외우고 전해서 후세를 가르치시니 공례, 소의, 내칙, 제자직 같은 여러 편들은 진실로 소학의 지류와 말단이요. 이 책은 소학의 이른 공으로 인하여 대학의 밝은 법을 드러냈으니 밖으로는 그 규모의 큼을 극진함이 있고 안으로는 그 절목의 상세함을 다함이 있다. 삼천여 문도가 그 설을 듣지 않음이 없건만은 증시의 전함이 홀로 그 종지를 얻어 이에 전의 뜻을 지어 그 뜻을 드러냈다. 맹자가 돌아가심에 비쳐 그 전함이 없어지니 그 책은 비록 있으나 아는 자가 적었다. 일반적으로 공자의 도는 증자에게 전해지고 그를 통하여 자사와 맹자에게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자 사후에 공자의 말과 언행을 기록한 논어, 자사의 저작인 중용과 맹자의 저작인 맹자는 있는데 증자 자신의 저서도 단정할 책은 없습니다. 주자 이전에 대학의 저자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저자가 증자라는 주자의 이와 같은 설명은 도통, 즉 유교 진리의 계보를 염두에 둔 확고한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사서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14세기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 교재로 주자의 대학 장구를 국가 공인으로 채택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자학은 중국뿐 아니라 조선을 포함한 유교 문화권에서 그들이 제시한 도통의식은 확고한 진리의 계보학이었습니다. 공자, 증자, 자사, 맹자는 성균관 문묘의 한 중심에서 유학계의 중심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 담긴 논어, 대학, 중용, 맹자는 학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네 권의 유교 경전인 사서로 자리매김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전도적 입장에서 증자의 학문이 유교 문화권에서 공식적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는 도통을 염두에 둔 주자의 구도가 성공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독서의 순서 역시 체계적입니다. 대학에서 제시한 학문의 틀거리를 익히면서 수기 치인의 이상을 되새기고 논어에서는 공자의 일상생활을 통해 드러난 인의 정신을 배우고
맹자에서는 의리를 중심으로 도덕적 인간을 지향하는 유학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중용을 통해 대자연과 호흡할 수 있도록 인간의 유상을 한껏 드높입니다. 이처럼 사설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대항, 논어, 맹자, 중용의 학문 순서가 있습니다. 결국 주자에 의해 이루어진 증자의 대학 저술이라는 공식은 만들어진 역사일지 몰라도 학문의 체계 그리고 일상의 도덕화를 꾀하려는 신유학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세속 선비들의 기억하고 외우는 기송과 문장을 익히는 사학이 공이 소학보다 배가 되었으나 쓸모가 없었고 이단의 허무하고 정밀한 가르침이 그 높이가 대학보다 더하였으나 실상이 없었다. 기타 권모와 술수의 일체로서 공명을 이루려는 학설과 저 여러 방면의 기술을 가진 부류들이 세상을 의혹시키고 백성을 속임으로써 인의를 막는 자들이 또 어지럽게 그 사이에 섞여 나왔다. 그리하여 그 군자로 하여금 불행히로 큰 도의 요체를 얻어듣지 못하게 하고 소인으로 하여금 불행히 지치의 덕택을 얻어 입지 못하게 하여 어둡고 막히며 반복하고 침체되어 번갈아 일어난 다섯 나라들이 쇠약함에 이르러 무너지고 혼란함이 지극하였다. 주자는 문화융성의 측면에서 유학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강대한 힘을 보여주었던 한나라나 당나라보다는 비록 국력은 약했지만 남송시대의 문화 저력에서 유가 문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대학 장구에서는 맹자가 활동했던 전국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송나라로 넘어가면서 세 가지 주요한 흐름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첫째로 암기하면서 문장적 향상에만 치중했던 세속의 유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수학의 실천 공부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건만 쓸모없는 무용한 학문이라 단정합니다. 외적 기준에 맞추다 보니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공부에 소홀하여 공부하는 진정한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시 시대주류였던 허무나 정면의 경향을 보이던 도교나 불교를 이단으로 보고 실질이 없다는 무실이라 비판을 쏟아냅니다. 현재의 일상을 떠나 추구하는 진리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학, 특히 대학에서처럼 도덕적 개인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질서를 표준으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셋째로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모술수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세속적 가치와 다양한 기회들을 경계합니다. 도덕보다 이익을 앞세우려는 것은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자의 비판은 과거 그 당시의 질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배움이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현실의 일상에서 찾아져야 할 진리란 무엇인가? 공동체를 향한 사회 질서의 모습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학문, 진리, 질서 등에 관한 굵직굵직한 질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들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서문은 다음과 같은 겸손과 기대감으로 끝맺습니다. 하늘의 운수가 순환하여 가면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송나라의 덕이 높고 성대하여 다스리고 가르침이 아름답고 밝았다. 이에 하남의 정씨 두 부자께서 나오셔서 맹시의 전함을 접함이 있었으니 실로 처음으로 이 책을 높이고 믿어 드러내어 이미 또 이를 위하여 그 내용을 차례짓고 그 목적을 밝히셨다. 그런 다음에야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과 성인의 경전과 현인의 전함의 뜻이 찬연히 다시 밝아지니 비록 나처럼 어리석더라도 또한 다행히 사숙하여 참여의 들음이 있었노라.
다만 그 책이 아직도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고려함을 잊고 뽑아 모았으며 사이사이에 또한 나의 의견을 덧붙여 그 빠진 것을 보충하여 훗날의 군자를 기다리노라. 지극히 참남되고 주제넘어 죄를 피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국가의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려는 뜻과 배우는 자들의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인의 방법에는 반드시 조금의 보탬이 없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1189년 2월 갑자일에 신안주희는 서문을 쓰다. 주자학은 주자 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넘어 송나라의 새로운 유학적 기풍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명도와 정인천으로 대표되는 이정 형제의 학문을 사숙했다는 주자의 언급에서 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자는 대학을 증자가 지은 것으로 명시하는 한편 대학 장구에서 기존의 대학을 경 1장과 전 10장으로 편차를 구분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경문의 순서를 과감히 재편하기도 하였고 경물치제와 같은 부분은 자신의 견해를 수록하여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주자가 서문의 말미에 썼듯이 대학 장구는 백성을 교화하고 좋은 풍속을 이루려는 지도자들을 위한 지침서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인의 구체적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타자를 배려할 줄 아는 큰 인물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대인의 학문이라 말하며 위대한 가르침의 길이라 번역합니다. 큰 사람, 큰 학문에 나아가는 지침서라는 말이겠지요. 대학은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기 위한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므로 세상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루 여행을 가려면 간단히 점심만 준비하면 되겠지만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특히 높이 가려는 자의 책임의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대학은 바로 그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